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먼저 아파트 담보대출로 보자면 첫 번째로 가계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계자금은 대부분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매매자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전 같으면 현재 정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전 같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계자금이라면 거의 이렇게밖에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자가 가장 낮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매매자금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도 이용을 했는데 내가 돈이 또 필요해.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밖에 없고, 근데 이미 가계자금을 이용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죠. 이거 이제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이신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이금융권에서 거의 취급을 하고 있죠. 이금융권에서 취급을 한다는 뜻은 곧 이 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여러분도 사업하다 보면은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죠. 개인사업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를 요즘은 발급받아가지고 얼른 또 필요한 금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마저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P2P 대출이라는 상품입니다. P2P. 자, P2P가 뭘까요? 일단 P2P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2P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를 거치질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중간 상인이 없으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좀 싸게 구입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같이 보네. P2, 글씨가 왜 이러냐. 자, P2P 대출이라면 그럼 이건 뭐를 말을 할까요? 자, 제가 P2P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P2P도. 다만 이제 대출이라는 문구만 하나 더 붙죠. 자, 대출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해주잖아요. 금융기관에서.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금융기관에서. 근데 이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에서가 낫겠네요. 플랫폼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필요 자금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하고 너와 나의 거래로 내가 원한 돈을 구한다 이거예요. 아이씨, 금융기관, 이 안전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왜 개인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하냐 이거요. 불안하게. 그잖아요. 개인과 거래. 내가 이 사람 거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바로 멱살 잡히겠죠.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으면 내 고인 언제까지 갚으세요? 안 그러면 압류들하면 이런 좀 무서운 말만 하지 멱살은 잡질 않아요. 절대. 이렇게 무서운 거를 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럴 일은 없고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하지만 자, 일단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거치고 싶지만 어찌 보면 거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거치고 싶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분들, 한마디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자금이 급해 어떻게? 그러면 바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이게 또 어떤 얘기일까요? 자, 내가 돈이 필요해. 돈 빌려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P2P 대출을 한 것이 돈 빌려줄. 근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알고 돈 빌려줄 사람을 찾을 거야? 내 아는 지인들은 다 이제 나는 힘들다 아니면 다 돈이 없는 사람들만 있거나 참 빌려줄 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뭐 생판 모르는 사람 때 나 돈 좀 빌려주시오니? 내가 한 달에 이자 얼마 해갖고 갚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누가 빌려줘요? 절대 안 빌려주죠. 바로 이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의 뭐 웹사이트라고 할까요? 이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라인 플랫폼 이 안에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빌리기 위한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직업도 있고 소득도 있고 신용은 이 정도 되고 가지고 있는 대출 이 정도 있는데 내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 그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믿고 좀 빌려달라. 이걸 올려요. 그러면 이 빌려주는 개인, 채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이 어찌 보면 그 이력서 같은 내용을 보죠. 그리고 이 사람 빌려줘도 받는데 문제 없겠는데? 하면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일정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자, P2P 대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나 믿고 빌려주라 이거예요. 근데 아파트 담보 대출이야. 나도 믿지만 나 요거 있다 이거 아파트. 부동산 있음께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신용대출로 이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도 해주는데 담보까지 제공을 해. 아파트 담보 제공.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메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뭐 문제 없겠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자도 더 다운되고. 그건 이자가 다운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 신용대출 나갈 때 신용대출로 P2P 대출을 이용했을 때보다 담보대출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담보가 있으니까 신용대출보다는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낮죠. 요즘 보통 P2P 이 담보대출이 8%에서 12% 이 사이에 책정이 됩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진짜 뭐 천차만별인데 거의 뭐 1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담보, 이게 신용. 이렇게 해서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래, 네 말 들어본 게 뭐 P2P 내가 담보 제공한 게 어떤 놈들이 돈을 빌려준다 한다. 그래, 알겠어. P2P가 뭔지. 근데 그 믿을 수 있어? 이 씨야
연체 따고 멱살 잡고 내 아파트 홀라당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멱살은 안 잡히는데 아파트는 가져가 버리죠. 안 갚으면. 근데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갖고 안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이 아파트 안 가져가나요? 똑같아요.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이 P2P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안 갚으면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이자 차이죠. 금융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 또 하나 차이. P2P는 곧 뭐냐면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어찌됐든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곧 대부업 등록이 있어야 돼, 등록증. 그래서 여기는 대부업에 속하게 됩니다. 대부업 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업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안 해준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일반 제가 좀 알아듣기 편하게 P2P 대부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P2P 대부. 근데 일반 대부업체, 일반 대부업도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죠. 그냥 한마디로 이 현재 대부업체에서 나 이거 아파트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타산 따져고 그래요 해줄게 하고 이건 자기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출 나갈 사람을 모집해서 대출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업체 이 자기들 자산, 자기들 돈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금리가 좀 높아요. 보통 15%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다 보니까 P2P 대부업에 비해서 이자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P2P를 이용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자, 단점이 뭐냐. 여기서 제가 가계자금 이용하는 거, 사업자금 이용하는 거. 가계자금이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사업자금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사업자를 등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분들. 사업자 등록만 한다면 금융기관, 비록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이보다는 이자가 훨씬 더 낮겠죠. 이금융권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회사, 특히 이 직장인들의 경우, 특히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은 개인사업자를 따로 못 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회사들도 그런 규정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개인사업자를 못 내요. 물론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내면 돼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사업자를 어떤 이유로 못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 사정상. 이런 분들은 P2P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거 단점이 아니라 이용이 안 되는 건데 또 하나. 진짜 이건 단점이네요. 키높이가 안 맞아버리니까 글씨가 안 그래도 못 쓰는데 더 날아가네. 플랫폼 이용료. 자, P2P 대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필요자금을 구하는 방식이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누가 운영할 것이고 플랫폼 누가 만들 것이고 빌릴 사람은 누가 구하고 빌려줄 사람은 누가 구할 것이고 이걸 운영하는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장사꾼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하고 개인만 이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이용료를 받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우리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몇 프로 이용료가 발생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빌리는 사람의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이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본인 소유. 이 P2P 담보대출도 이 매매자금도 가능은 합니다. 매매자금도. 매매 날짜, 잔금 치른 날짜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가지고 가계자금, 사업자금마저도 이용이 안 되는 분. 가계자금은 이용을 했고 사업자금이 이용이 안 돼. 사업자금을 이미 이용하신 분이라면 P2P는 이용이 거의 안 됩니다. 사업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자금이 거의 아파트 LTV를 거의 다 최대한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금 이용이 안 되는 분들이 가계자금만 쓰고 바로 P2P로 가는 거고, 아니면 사업자금 가능하신 분들은 가계자금에서 바로 사업자금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P2P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